근데 지금 참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니 시민들이 이렇게 패러디를 만들면서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냥 웃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하나 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렇게 한 다음에 개엄 전에 국무위원들 6명한테만 딱 알렸다는 거잖아요. 예? 전체 정족수가 11명인데 6명만 불렀는데 그 6명이 누구냐? 한덕수 총리, 김용현 장관,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 김용호 통일, 조태열 외교, 그다음에 그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조태용은 저기 대상도 아니에요. 국무위원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특히 그 조태열 장관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한테도 얘기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다른 국무위원들 나도 사모님한테 얘기 안 했어. 이거 아니야.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면. 그러네. 나도 얘기 안 해. 마누라도 몰라. 이런 거잖아요. 무슨 고추장 만듭니까? 저는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들 대부분 아니라고 강조했던 것들이 다 사실이었던 것이 많거든요. 보면 이제 그 계엄 지시 이후에 내가 진짜 제대로 계엄하려고 했었으면 주말에 했었을 것이고 단전단수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아무도 단전단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때 본인이 먼저 말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지시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심지어 김건희 여사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제적으로 했다는 것은 알았다라고 하는 다른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식 말하기를 보면. 20명이고 개의의 요건이라는 거는 과반이니까 11명입니다. 네. 그중에서 6명만 콕 집어서 불렀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건데 하나는 애시당초 국무회의를 정식으로 시작할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말 잘 듣는 참모들 불러서 야 분위기 좀 잡아봐. 11명 오면 이렇게 좀 의결될 수 있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실제로 와서 다른 이견 제시를 했다라는 게 중론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민 전 장관도 크게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알량한 그 계획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던 게 6명을 먼저 부른 시점부터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주목하는데요. 하나는 왜 이 6명일까? 최상목 대행이 받은 넘버가 8번이에요. 그렇죠. 쪽지 문건. 문건. 계엄 지시서가 8번이에요. 그러면 앞번호 누굽니까? 1번부터 7번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민까지 치면 또 7명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이상민 여기 6명이 넘는 거고 9시인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받은 계엄 지시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조금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뭐 원탁 테이블에 있는 거 1, 2분 보고 나왔다? 그리고 뭐 소방청장한테 지시하는 전화를 하긴 했는데 서울시 뭐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이거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그거 좀 이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 계엄 지시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받았는지 그 지금 김용호 장관 그 조태열 장관 좀 나왔죠. 외교 공관들에 대한 지시사항이 나왔는데 김용호 통일부 장관한테 무슨 얘기가 갔는지 박성재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메모가 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국무회의가 하자가 있냐 없냐. 하자가 있다. 핵심이죠 사실. 그게 핵심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인원인지 요원인지 그리고 뭐 끌어내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리고 홍장원 메모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에 가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피고인의 형량의 문제가 되는 것들인 것이고요. 헌법재판은 이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잘 지적을 했던데요. 원조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두 가지 점에서 이미 헌법재판은 파면이 인용될 것이 거의 완벽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이 국무회의의 어떤 절차적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날 그 계엄령을 선포할 만큼의 비상 상황이었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미 굉장히 요건적으로 다 위헌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식의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군인 폭행을 했니 안 했니 박수를 쳤니 안 쳤니 의원인지 요원인지 뭐 의원인지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요. 두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국무회의가 적법 절차로 열렸냐. 그게 아니라는 게 다 확인이 되는 거죠. 아무한테 말하지 말고 6명만 따로 불러가지고 나는 참 이런 인식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그 평생 법으로 먹고 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 법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꾸로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방증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수사라든지 맞습니다. 기소와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실관계는 다 배척함으로써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왔던 게 예. 아닌가라고 의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한테 네. 트집 잡을 때는 법전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해제 결의안 통과시킬 예. 때 그 직전에 찾아봤다는 거잖아요. 법전을 계속 국회법을 봤다. 봤다. 그러니까 혹시 뭐 미비한 거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어떤 트집을 잡을 때는 법률적으로 꼼꼼하게 따지고 본인에게 유리할 때는 대충 법 위에서 살았던 거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결국 이 국무회의의 그 본질적인 핵심이 뭐냐면은 그 의사 정도수가 찬 상태에서는 5분 국무회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우리 수사기관의 해석인데 네. 이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친애하는 이상민 전 장관께서 어떤 해석을 내놓냐면은 의사 정족수가 차기 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6, 7명 모였을 때 열띤 토론이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무회의에 실질은 존재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새롭게 편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의사 정족수가 차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의결은 기본적으로 효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국회 봉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국회 봉쇄를 해놓고 거기에 무슨 적법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아주 명징한 위헌과 위법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은 너무 명약관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 좀 에피소드가 재밌어서 그림 보는 것 같아요. 신원식 실장이 12월 3일 당시에 공관에 있었는데 9시 19분경에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다는 얘기를 듣고 대통령실로 막 달려간 거예요. 갔더니 정진석 비서실장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혼자 앉아있길래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려고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원식 그 실장이 무슨 비상계엄입니까?라고 말을 하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법적 문제를 떠나서 하여간 이거는 이제 신원식 실장인데 이 그림이 너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망연자실하게 정진석 비서실장이 서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서 진즉 나갈 걸. 안 그래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좀. 빨리 그러니까, 네. 그만뒀어야 됐는데